그날 그 사람 말에 괜히 화를 냈어요. 사실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나이에 뭐 새로울 게 있나, 그냥 나 혼자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남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도 하고 자유롭다고도 하죠.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인정하고 살았으니까요. 근데요, 편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시고, 좋은 글귀나 예쁜 풍경을 봐도, 어머, 예쁘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안으로 삼켜지는 기분. 그게 자꾸만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아동심리 상담사로 30년 넘게 일했거든요. 아이들 속마음 꺼내주는 일엔 누구보다 익숙했는데 정작 제 마음 하나 꺼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거울 앞에서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좀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다. 그 말하고 나서 눈물이 뚝 떨어졌죠. 아무도 안 보는 집 안거실에서 괜히 민망하게.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좋아서 떠나는 여행. 기차를 타고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해서 곡성, 군산까지 열흘 동안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일정. 자연도 보고 문화도 보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출발하던 날 정선역에 도착했을 땐 햇빛이 선선하게 기차 플랫폼을 비추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 사이로 다들 여행을 시작하는 표정이었죠. 설렘 혹은 피곤함.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기대보다는 괜찮겠지? 라는 긴장이 더 컸달까? 같은 일정으로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과 가이드분이 간단한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 사람 한도연 씨도 거기 있었어요. 처음 본 그 남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괜히 주변이 정돈돼 보이는 사람. 풍경을 바라보는 속도가 느려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저 사람 혼자 여행 왔나?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 묻진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만 같이 걸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이 여행에서 누군가의 옆모습을 자꾸 보게 될 줄은, 그리고 그게 나를 얼마나 오래 기억하게 만들 줄은요. 여행 첫날 일정은 생각보다 단출했어요. 정선 아리랑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가을빛이 내려앉은 계곡 옆을 걷다가 작은 전통 찻집에서 도라지차 한 잔 마시는 걸로 마무리였죠. 조용했고 평범했고 그래서 좋았어요. 시끄럽지 않은 시간이 그땐 참 고마웠거든요. 근데요, 그 평범한 시간 안에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 도연 씨요. 어떤 말도 하지 않는데 풍경을 볼 때 눈동자가 멈추는 방향, 사진을 찍을 때 손끝이 조심스러운 모습, 그런 것들이 괜히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 옆에 있는 작은 정원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도연 씨도 나왔어요.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나눴던 사이인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됐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라고요. 나무는 아무 말 없이도 사람 마음을 건드리죠. 그 한마디가 좀 오래 남았어요. 저는 늘 말을 다루는 일을 해왔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속 언어를 끌어내는 게 제 일이었고 그게 익숙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보다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달까요? 괜히 나무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 어떤 부분이 살짝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다음 날은 가을 숲을 걷는 일정이었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었죠. 도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속도가 저랑 맞았어요. 누가 먼저 맞춘 것도 아닌데 걸음이 겹치고 멈추는 타이밍도 비슷하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묘하게 편안했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사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혼자 있는 게 익숙한 걸까? 아니면 나처럼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걸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여행 중 잠깐 마주치는 동행이겠거니 했죠. 근데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하고 멀리 걷는 건 싫지 않겠다. 그게 뭔지 몰랐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조용히 흘러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여행 셋째 날 곡성에 도착했어요. 기차에서 내려 산책길을 따라 걷는데 숲이 정말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새소리. 그 모든 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 커플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건지 휴대폰을 들고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죠. 가이드는 다른 팀을 챙기느라 바빴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 순간 도연 씨가 조용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손짓과 짧은 단어로 길을 알려주고 지도를 꺼내 직접 가리켜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는데 그 장면 안에는 충분히 따뜻한 말들이 오간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는 도연 씨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조용한 배려가 제 마음엔 꽤 크게 울렸거든요. 그날 저녁엔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두부 전골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자리를 정해 앉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주보게 된 식탁에 도연 씨가 앉았어요. 제 맞은편에요. 그날따라 저도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오늘 외국인 분들 도와주신 거 멋있었어요. 그 사람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곤 조용히 웃으면서 도움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저라도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제가 머쓱해졌어요. 뭐랄까, 그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걸 굳이 내세우지 않았고, 그게 더 좋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도 조금 알고 싶다. 여행 넷째 날 아침, 곡성에서 군산으로 넘어가는 기차 안이었어요. 창밖엔 갈대밭이 흐르고 사람들은 다들 졸거나 조용했죠. 근데 저는 괜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눈으론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속으론 자꾸 어제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 오늘은 또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오늘은 또 어떤 조용한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스치듯 떠오르는데 그걸 떠올리는 제가 좀 낯설더라고요. 아직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다가가고 있는 기분. 조심스러웠고 솔직히 말하면 좀 겁도 났어요. 군산에 도착해서는 시내 골목을 걷는 시간이 있었어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흩뿌렸죠. 다들 우산을 꺼냈지만 몇몇은 준비가 안 됐는지 서둘러 비를 피했어요. 그 와중에 도연 씨가 가방에서 일회용 우비 몇 장을 꺼내서 아무 말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걸 대단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참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오후엔 해설 없는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군산 근대문화 골목 쪽으로 혼자 걸었죠. 조용히 걷다 보니 우연히 도연 씨도 같은 방향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놀라지는 않았고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됐어요. 혼자 걷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고 그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좋아했는데 요즘은 둘이 걷는 게 낯설지 않네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걸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뜻일까? 혹시 나랑 걷는 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걸까? 그 사람 옆에서 걷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먼저 좋아해버리는 것 같고 혼자만 그 사람을 자꾸 마음에 담는 건 아닐까 싶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방 안에 조명을 꺼놓고 앉아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비친 가로등 불빛이 내 마음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나는 왜 벌써부터 상처를 조심하고 있을까? 참 웃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마음은 벌써 이별까지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군산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차분해졌죠. 그날은 작은 전시관에 들렀어요. 군산 예술창작소, 현대미술과 설치작품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사람들 반응은 둘 중 하나예요. 어렵다거나 신기하다거나. 저는요, 이런 데 오면 그냥 조용히 바라보게 돼요. 뭘 느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나 색깔 같은 걸 오래 들여다보는 편이죠. 근데 그날은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었어요. 도연 씨요. 같이 한 작품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이런 건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괜히 어렵게만 해놨네. 그 말이 순간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툭 던진 말일 텐데. 그게 저한테는 꼭 예전 남편이 말하던 그 말이었어요. 쓸데없이 감성적인 거 좋아하지 말고 현실 좀 봐. 이런 거 이해하려고 애쓰는 내가 더 이상해. 그 말들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좀 높았죠. 도연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림 하나 보면서 무슨 감정을 느낄지 그게 복잡한 게 왜 나쁜 건데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냥 다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땐 이미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따라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또 울컥할까봐. 그날 저녁 식당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조용했고 저도 고개만 살짝 숙였죠.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도 조용한 빗소리도 그 사람의 표정처럼 느껴졌어요. 말 한마디에 멀어지는 관계라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 말에 그렇게 흔들렸을까? 도연 씨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상처를 품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나는 내 상처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더 미안해졌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음 날이 오기 전까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군산의 하늘은 조금 맑아졌어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은은하게 골목벽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밤새 뒤척였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냥 말한 건데. 왜 나는 내 상처를 들켜버린 것처럼 반응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아침 식사 시간, 식당 입구에서 도연 씨와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울컥할 뻔했어요. 어제 그 일에 대해 따지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인사를 건넨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거든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고 식사를 마친 뒤 나올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는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 그 말이 그냥 저한텐 좀 아프게 들렸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기억에 닿았다는 게 그게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히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고개만 숙였죠. 근데 그 사람이 말없이 작은 캔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단 건 아니에요. 아침에 쓰게 드시길래 이건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 말이 그 어떤 사과보다 따뜻했어요. 그날은 군산항 근처를 걸었어요. 나란히 걷진 않았지만 걸음의 간격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저도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고 잠시 바닷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자기 목도리를 살짝 풀어서 저한테 내밀었어요. 바람 좀 찹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사람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려면 한 번의 말싸움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가까워지려면 서로의 속도를 기다려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었는데 별이 아주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조심스럽게 별 하나를 꺼내 그 사람 마음에 놓아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누가 먼저 더 다가오지도 누가 밀어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마음을 붙들더라고요. 군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음파호수를 따라 걷는 산책이었어요. 늦가을 호숫가엔 바람이 좀 쌀쌀했지만 햇빛은 참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진을 찍고 이야기꽃을 피울 때 저희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누가 먼저 걸음을 맞춘 건지 몰라요. 그냥 편했어요. 가끔 마주치는 눈빛에도 불편함이 없었고요. 누군가랑 이렇게 오래 걷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깨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덜 흔들리는 느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잠깐 벤치에 앉아 쉬는데 그 사람이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차가운 날씨엔 따뜻한 게 최고라면서 생강차를 조심스레 따라주더라고요. 달지도 않고 좀 맵습니다. 괜찮겠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쓴 것도 매운 것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무슨 설명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은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말보다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은 잘 안 보였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마음 안에 별 하나 켠 것 같았어요. 여행을 시작할 땐 내 마음 좀 들여다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 안에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도 내 안에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으려 살며시 앉아 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괜히 말없이 걷는 게 좋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던 그 전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열흘간의 여행이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됐어요. 군산역에서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타기 전 사람들 얼굴에는 아쉬움이 조금씩 묻어 있었죠. 기대 없이 시작했던 여정인데 생각보다 마음에 남는 풍경이 많았거든요. 짐을 정리하고 기차를 기다리는 플랫폼에 섰을 때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 긴 말 없이 도연 씨가 제 옆에 섰어요. 말을 꺼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 말도 없어서 괜히 제가 먼저 말했죠. 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동안 좋았어요. 조용해서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웃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놓고 그냥 헤어지기엔 내가 너무 나이 들었네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용기와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로 하자니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렸고 그냥 지나치자니 이 사람 마음이 허공에 흩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 사람도 더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들어오고 우리는 같은 방향의 열차에 올랐어요. 누가 먼저 앉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가끔 눈이 마주치면 그저 웃기만 했죠. 사람 사이엔 말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있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사람은 제 마음을 그 어떤 고백보다 또렷하게 읽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 괜히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었어요.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방을 풀기도 전에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 사람 목소리, 걷는 속도,
잠깐 멈춰 하늘을 보던 습관까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던가요? 그냥 헤어지긴 아쉽다는 말.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걸 며칠 안 돼서 알게 됐어요. 그 주 금요일 서울 한쪽 끝에 있는 작은 전시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서로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책 전시회, 작은 산책길, 혹은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간들.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그 사람과 만나는 날은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천천히 옷을 골랐어요. 참 이상했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다시 될 줄은 몰랐어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익숙함 안에 기다림이 생겼고 그 기다림이 제 일주일을 살짝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날이 많았고 날씨가 추우면 보온병에 뭔가를 담아오곤 했어요. 오늘은 대추차입니다. 어제 끓여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찌르르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인지.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커피 향을 맡으며 창밖을 보고 오래 걷지 않아도 같이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날 하루가 차분해졌어요.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조심스러워서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같이 있는 시간이 편안하네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대답이면 충분했거든요.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날이었죠.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제가 있는 곳으로 와보시겠어요? 조금 멀지만 괜찮을 겁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 끝자락에 그 사람의 작업 공간이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직접 고쳐 만든 스튜디오. 마당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바람 소리와 나무 냄새가 묘하게 정겨웠어요. 제가 여기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벽도 바닥도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사람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 공간이 이젠 저 혼자보다는 당신과 함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혀 예상 못한 말도 아니었죠. 근데도 마음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몇 번의 만남으로 결정나는 건 아니라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조금쯤 삶을 나눠도 괜찮겠다고. 제가 잘 웃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대신 오래 옆에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웃었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감싸던 찻잔을 자신 쪽으로 살짝 당겼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가 아니라 매일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됐어요. 이제는 창밖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작은 풍경을 나누는 게
당연한 하루가 됐어요. 한옥마당에 앉아 처음 함께 떠났던 정선 사진을 꺼내 보는데 그 속에 조심스레 서로를 바라보던 그때의 우리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었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 둘만의 계절이에요.